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상 속 최악의 염증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잘 먹는 혈액의 생성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혈액의 순환을 위해서는 운동과 움직임, 운동도 해주는 필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과 스트레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만명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잠을 잘 자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왜 해소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잠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을 오히려 기능을 강화시켜요. 그렇게 되면 낮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더라도요, 저녁에 아주 깊은 잠을 자고 편안한 잠을 자고 나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이다. 일상 속의 최악의 염증 유발 요인은 1위는 잠이다. 왜 잠이 중요하냐? 잠을 자야지만이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편안하게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이완이 되면서 이 간과 신장에서 신장으로 혈액이 가서 혈액이 정화가 된다. 혈액을 한번 청소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리고 세포를 어떻게 보면 수선한다 이걸. 예. 근데 우리가 뭐 늦게까지 뭐 핸드폰 쳐다보고 또 늦게까지 그냥 활동하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서 저녁에 혈액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타임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이월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혈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혈액의 점도라든지 혈당, 지질, 산소, 그다음 폐하, 이 뭐 혈당, 지질 잘 아시다시피 고지혈증, 혈당뇨 다 사실은 여기 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잠이거든요. 예,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잠을 줄여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늦게까지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성공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염증을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항염증제이고 또 혈액을 정화하는 혈액 정화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은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잠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전에 의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자전에 의해서 밤과 낮이 이게 다 자연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태양을 마주할 때 낮이 됐을 때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활동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내려가서 안정을 해야지만이 자연의 에너지를 타는 거고요. 이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를 잘 타면, 제가 늘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서카디안 리듬, 하루의 생체 리듬을 잘 타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안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는 찌뿌둥하게 그런 반응을 내주고, 때가 되면 잠이 오고 아침에 딱 때가 되면 눈이 꺼지, 이 시스템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중요한 겁니다. 불면이 혈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러면 잠을 못 자면 왜 혈액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혈액의 속에는 적절한 점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너무 걸쭉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묽어도 피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해주게 되고요, 너무 뻑뻑해도 순환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잠을 통해서 혈관이 이완이 되고 신장과 간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정화하는 하나의 정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정화를 못하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에서 다 수분 대사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잠을 못 자면 혈액은 걸쭉하고 끈적한 피가 된다. 잠 못 자면 피 마른다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가 마르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걸쭉하고 끈적한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액 속의 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죠. 예, 예민해지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코티졸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당분을 그냥 갖다가 붓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거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물처럼 이제 끈적하는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질이라고 그랬죠. 이 지질은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면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끈적하면서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잠을 자야지만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대사해서 혈액 속의 기름을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청소가 안 되면서 떠다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피 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혈액 상태가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름 속에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또 염증 만들고 또 순환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적절하게 혈액 속에 산소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숙면을 통해서요. 잠을 통해서 폐 가스 교환을 안정된 가스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피가 질식하는 거죠. 질식하는 그런 피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도죠. 이 혈액이 우리 몸은 사실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또 대사가 항진되고 우리가 대사가 항진되면 활성산소라는 것도 나오지만 뭐가 나옵니까? 젖산이라는 게 나오고요. CO2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젖산은 바로 산 아닙니까? 그죠? 이 다 몸을 산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자체가 산성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이 5개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혈액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만큼 제가 잠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더 강조를 내 몸이 드립니다. 보내는 염증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는요. 첫째 피로죠. 피곤하다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 30조, 40조의 세포가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노폐물이 너무 많다. 일단 첫째 만성 피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실은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염증의 신호입니다, 이게. 내가 기억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 몸이 염증에 약하구나. 지금 염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뚜렷한 게 뭐 감기 증상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몸이 어슬어슬하고요. 또 체온이 미세하게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미열과 이제 오한이 있는 거죠. 이러면 내 몸에 이제 염증의 어떤 초기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 생성이 안 돼서 염증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생성 안 되는 사람 손발이 처져요. 수족 냉증이 대표적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식후에 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손발이 내가 많이 차다. 그러면 내가 혈액을 충분히 못 생기면서 염증의 어떤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대표적인 염증의 신호는 뭐냐면 자고 나면 얼굴이 붓죠. 몸이 부석부석하고 붓고요. 또 손발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지를 못하니까 저리게 되는 거죠. 붓고 저린다 이러면 혈액 순환의 문제로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해서 이게 염증의 어떤 신호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질, 그러니까 혈액의 질이 붕괴가 되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뭐냐면요. 혀에 백태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거울 보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에 많은 백태가 끼어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에 지금 숙면에 문제가 있구나. 혈액의 질이 지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물론 피로도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제 증상들로서 내 몸의 염증의 어떤 신호가 지금 시작되는 염증이 시작된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내 몸의 있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좋은 최고의 음식은요. 하나를 제가 탁 꼽으라면 저는 양파를 꼽겠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양파가 좋으냐 하면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혈액의 생성, 순환, 균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유익한 거거든요. 일단 혈액의 생성 관점에서는 우리 몸의 장은요. 유익균이 잘 성장하고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하려면 그 배양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 토양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혈액의 순환에도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 양파 속에는 유황 화합물이 있습니다. 유황 화합물이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유황 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줘요. 혈관 확장하면 어떻게 물로 혈액이 잘 소통될 수밖에 없죠. 잘 순환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게 인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양파 하면 퀘르세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퀘르세틴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필요 없는 기름기도 없애주고요. 또 지나친 당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많으면은 이 흡착해 가지고 나름대로 산도 같은 걸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 당, 산도 이렇게 조절해 주니까 혈액의 균형이 얼마나 좋은 성분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음식으로 염증 없애는 데 최고의 음식으로 양파를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양파같이 이런 유황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리신이라는 좀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알리신이라는 거. 근데 이 알리신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하고 만나면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을 때는 양파를 썰어서요. 가능하면 생양파를 드시는 게 좋고 썰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 줍니다. 방치를 해 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알리신이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볶아서 또는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공복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먹는 양도 쪼끔씩 이렇게 늘려서 좀 위를 적응시켜 가면서 건강은 부분이 아닌 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몸은요 절대로는 하나로 이렇게 기능이 하나로 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 대사, 또 어떤 혈액의 흐름, 호르몬, 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칼로리 개념으로 생각하고 체중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인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몸의 기능 문제가 뭐가 인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어떤 칼로리 개념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 몸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인제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면서 하지만 배는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인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인제 우리가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이 소식을 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더 인제 절약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적게 먹는데도 배는 오히려 자꾸 이게 대사가 떨어지고 하면서 복부의 지방은 오히려 더 저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인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퇴근하고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막 이게 가슴 근육 키우려고 막 열심히 역기를 든다 이런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더 깨지거든요. 특히 인제 직장인들 뭐 스트레스 받고 또 낮에 커피 많이 마시고 또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건강 관리한다고 밤에 인제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이 에너지 균형은 더 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인제 식욕이라든지 수면이 막 더 흔들려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건강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부분의 칼로리 개념의 어떤 체중을 줄이겠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신으로 순환이 되고 또 잠이라든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어떤 일정한 시스템,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어떤 첫걸음이자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제가 인제 에너지 다이어트 또 에너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보면요. 살이 찌는 부위의 부위는요. 사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살이 찌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 하면 복부, 또 옆구리, 팔뚝, 허벅지 인제 이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접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이 뭐랄까 이 복부가 접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접히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이 경락이 접히게 되고요. 또 경락이 접히게 되면 에너지가 잘 흐르지를 못하고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접히면서 정체되는 부위에 지방이 잘 붙는다는 거죠. 인제 이걸 저는 에너지 흐름으로 인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경락이라는 걸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경락은 어떻게 보면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아요.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강물이 잘 흐르면 강물이 깨끗하고 맑죠. 그죠? 근데 이게 잘 흐르질 못하면 정체되고 탁해지고 이제 썩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도 잘 접히거나 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체가 하게 되면 이게 인제 나름대로 그 염증이 생기고 인제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뭐가 있냐면 20 년도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요. 이 림프나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흐름이 막히면 부종이 생기고 이후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건 에너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막히고 부종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이어트에서 살은 결과일 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살찌는 거잖아요. 이 살은 사실 원인이 아니고 인제 결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이 찌는 것은 사실 어떤 나쁜 결과가 아니라요. 내 몸의 하나의 신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제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고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거나 에너지 순환이나 균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타난 하나의 결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빨리 내 몸을 좀 바꿔 주세요.' 하는 그런 신호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체형이 비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팔다리는 가늘려서 배가 자꾸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신을 잘 순환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얼굴이 부슬부슬하고 물만 먹어도 붓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비만이 또 전신 비만으로 나타나고요. 또 저녁에 잠 못 자고 또 어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비만이 생겨도 어떻게 되냐면 이 팔뚝이나 어깨 쪽에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체 중심의 어떤 비만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어떤 몸의 에너지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내 몸의 에너지 기능을 먼저 풀어야 되고 또 살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부분 내 몸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몸을 무시하고 일단은 살이 쪘으니까 체중들이 올라갔을 때 체중을 줄이려고만 이제 노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제 칼로리 중심으로 막 적게 먹고 운동도 또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욕구도 인제 억지로 막 참고 이러면요. 이 몸은 이걸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인제 그 결과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요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피곤해지면서 인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결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체중과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론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제 내가 사실 하루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잘 음식을 먹고 만들고 있느냐. 또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가 조금 그래도 일상에서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좀 추동을 시켜서 순환이 되게 하고 있느냐. 또 내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을 위해서 좀 저녁에 어느 시간 되면 자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인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일반인들이 다 알면서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지키는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알면 그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뭐 적으면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면 내 몸의 에너지는 생성 순환 균형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전신 비만인 환자죠. 전신 비만인 환자에게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저녁 11시 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저는 딴 거보다 그것만 지키면 일단 몸의 리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시 전에 자라 그러면 "선생님 저 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책에서도 솔루션을 주는 게 뭐냐면 11 시에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 항상 일정하게 해라. 우리가 출근할 때는 뭐 6 시에 일어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10 시까지 자면 이 몸의 리듬이 에너지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때 6 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계속 지켜 봐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게 리듬을 맞추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내 루틴을 가지고 한 30 분이든 1 시간 정도 활동한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서 체중보다 중요한 수치가 있나요?
네. 인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인제 뭐 저인데도 치료하러 오면서 인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몸은 뭔가 좀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체중이 안 줄었다."고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디프레스 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다이어트 성공은 체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얘기합니다마는 내 몸의 변화의 신호죠. 이 몸의 변화의 신호인데요. 이 몸의 변화의 신호는 한 4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내 몸이 뭔가 좀 가벼워지고 있는가. 그건 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뭔가 일어나서 무겁지 않고 좀 개운한 이런 걸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평소에 좀 붓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다. 인제 이런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에너지 순환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과거에는 좀 뭔가 더부룩하고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어도 편안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위 기능이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이 몸에서 에너지 부족함을 안 느끼고 억지로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녁에 좀 편하게 잠이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상쾌하고 또 어느 정도 내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인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의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몸의 생체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이거는 체중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고 비만 없는 긍정적인 몸을 신호죠.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제 비만이 없는 몸을 만들려면요. 지금까지 쭉 얘기가 비만은 단지 많이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몸의 에너지를 잘 뭐랄까 기능을 못하게 어떤 문제점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크게 한 서너 단계로 인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내 몸의 에너지를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 예. 그다음에는 인제 내가 에너지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뭐 꼭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에서 좀 적절하게 움직여 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생체 리듬이라는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건데요.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침이 되면 우리 만물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상승시켜야 되고 업시켜야 되고요. 또 저녁에 5시 이후가 되면 뭔가 안정되면서 아래로 내리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체 리듬이고 이게 사실은 결정하는 게 바로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10시, 11시는 나름대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정할 수 있게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 몸에 평생 비만 없는 몸을 만들고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내가 늘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의 어떤 내 기초를 몸의 에너지 마련하는 거죠. 상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 인제 우리가 그 컴퓨터 관학과 그 학장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인제 같이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요즘 뭐 워낙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의학이라는 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참 일반 국민들한테 좀 알리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뭐 국가적으로도 보험 체정까지도 줄일 수 있는 인제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우리 한의학적인 기반이 있는데 '이걸 좀 일반인들 알릴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인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인제 시작한 것이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인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최대한 같이 도와주고 하겠다." 이러면서 인제 사실 하나 그 같이 개발을 인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의학을 코리안 메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AI 닥터를 줄여 가지고 카이닥이라고 인제 인공지능 한의사죠, 일종의. 인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인제 누구나 뭐 개인정보 없이 요즘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없이 그 카이닥에 들어가서 한 20 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쭉 자기의 인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면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순환 기능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생체 리듬에 해당되는 균형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이런 점수를 주고요. 이제 그 점수 중에 한 번에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가장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은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하지만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이런 패턴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솔루션을 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식사, 운동, 생활법 같은 걸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내 몸의 성격을, 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MBTI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MBTI보다도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닥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건강 관리에 큰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이어트는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 발간된 책에 이 QR코드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